자, 이번 시간에는 간도와 독도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간도와 독도가 이 부분에서 나왔느냐? 그 이유는 적어도 간도와 독도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우리의 영토로서 어느 정도 권리 행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간도를 보겠습니다. 간도는요, 자, 지도를 먼저 보면 여기 이제 서간도 서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준은 백두산이 됩니다. 그렇죠?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서쪽을 서간도, 동쪽을 북간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만주 지역인 만주와 간도라는 명칭 자체는 중복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간도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간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두산 경계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오른쪽인데 약간 이제 방향성에는 이제 북쪽이죠. 예, 그렇죠? 밑이 아니라 위니까 그래서 북간도, 여기는 서간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귀속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왜 그랬냐면 백두산 정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에 세운 비인데 정했다, 경계를 정한 비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이죠. 청나라와 여기 이제 조선인데 조선 간의 경계를 확정한 그런 비를 백두산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문강의 위치 문제를 두고 그 이제 정계비의 내용 보면 토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토문. 뭐라 되어 있냐면은 서위 압록으로 하고 동위 토문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문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이런 거거든요. 압록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은 요거를 이제 경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경계를 해서 요 위에는 뭐다 청나라 땅인 것이고 아래는 조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과 똑같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요 부분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바로 동이 토문이라는 겁니다.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를 한다는 거죠. 토문강. 그럼 토문강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토문강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청나라와 조선의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백두산 정계비가 이제 숙종 때 세워지는데요. 숙종 때 세워질 때는 이 토문강이 어디 강인지를 서로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문강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 토문강을 이제 다시 본 겁니다. 근데 그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토문강이 어느 강이냐를 가지고 서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두만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토문강이 두만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두만강이 쪽이죠. 그러면 이제 청나라 말대로 하면은 지금의 어떤 영토처럼 두만강 이북이 청, 그리고 두만강 아래가 이제 조선 이렇게 이제 되겠죠. 지금의 국경은 똑같이. 근데 조선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토문은 기존에 토문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백두산을 경계해서 이게 지류 있죠. 이게 숭화강은 여기 이제 원래는 숭화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숭화강 이제 표시가 좀 그런데 여기 이제 토문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주변 주민들이 이걸 토문강이라고 원래 불렀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조선은 여기 지류 이게 바로 토문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오른쪽이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땅이 조선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의 영토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지부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죠. 대한제국 정책으로 관도 관리사를 파견합니다. 이범윤이라는 사람은 이 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파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는 그리고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 이게 함경도지 않습니까?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적어도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러한 간도 지역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간도 협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일 병합이라든지 이런 것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제국이 직접 하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간도 협약이 문제가 됩니다. 일제가 남반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 남반주 철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나라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려고요. 그 대가로 이 철도 부설권을 따내는 건죠.
따내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이득이 되는 거죠, 그죠? 일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청나라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설권을 따내는 대신에 청과 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간도를 이거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영토와 관련된 건데 왜 일제가 나서느냐? 바로 우리는 뭐가 없다? 외교권이 없다. 박탈당했죠, 지금. 왜냐하면 1905년에 이미 이제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제가 나서가지고 청과 이런 어떤 협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청에게 주는 대신에, 그렇죠,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따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을사늑약이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간도 협약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 영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독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이미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용복이라는 분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독도에 대한 어떤 영유권 분쟁, 우리는 뭐 콧방귀 끼고 있지만 일본은 난리도 아니죠, 그죠?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하기 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업에서 담당한 친구들이 잘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한제국 시기이기 때문에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1900년입니다. 대한제국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선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칙령에까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적어도 대한제국 시기에는 독도를 직접 지배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1905년에 강제로 강탈을 하게 됩니다. 럴 전쟁 중이죠. 일본이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일본에 이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시마네현이 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이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창원에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법령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현이라는 현에서 만든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고시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를 편입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물론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그러니까 이제 45년 강복 이후에 6년 뒤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뭐 거제도 등등등 제주도 등등 해가지고를 반환한다라고 했지만 일제가 이제 그 속에 독도가 명기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우기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느냐, 요구를 많이 하느냐, 그런 독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참 중요한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독도가 우리 땅이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여러분이 정의되거나 했을 때도 잊지 않고 활발하게 그 노력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